국내에서 만약에 엔진이 개발되면 내수 시장에서 이제 받쳐주면 사실 개발비를 상쇄하고 남죠. 그때는 향후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은 SMR을 집어넣고 전고체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사실상 핵잠수함이라 봐야죠, 그건.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뭐 전차도 그랬고요. 네. 항상 이 모든 핵심 부품 가운데서도 핵심은 결국 엔진이지 않냐. 그렇죠. 이 엔진이 자체 개발이 돼야 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항공 엔진과 관련해서 KF-21 엔진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터보팬 엔진을 국내에서 이제 면허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전투기의 이제 4대 핵심 구성 장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해 주신 엔진, 그다음에 무장, 싸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항공 전자 장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21을 하면서 항공 전자 장비는 대부분 다 이제 국산화를 했고, 네. 기체도 국산을 했고, 무장은 지금 일부 이제 국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엔진은 이제 해외에서 들여와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제 해외 수출할 때 이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엔진을 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 이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얘기를 했지만, 미티어도 만약에 이제 KF-21에 달아서 이제 수출하려면 그것도 이제 각 나라마다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엔진 수출 승인 받는 것보다 미티어 수출 승인 받는 게 더 어려워요. 그는 공격용 무기라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엔진은 사실 이제 미국제잖아요. 그러니까 미 정부만 받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미티어 미사일이 그 4개 나라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승인을 4나라한테 다 받아야 돼요. 어디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F-21 미티어 요 미사일 장착할 때도 4개국의 승인을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게 미티어 미사일 쓰려다가 미치겠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도 좀 비슷한 일이 몇 번 벌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 전투기에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진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엔진 국산화도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항공기 무장, 특히 공대공 무장도 국산화를 좀 빨리 해야죠. 네. 수출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항공 전자장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산화가 됐고, 일례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KF-21 조종석에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앞에도 모니터가 있는데 한 요거보다 좀 작은 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었냐? 디스플레이 자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인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일종의 이제 그걸 전투기용을 만드는 업체로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KF-21에 장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국산화의 상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전투기 같은 경우 이제 조종 계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 지금 이제 T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미국산을 썼어요. 전투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종 계통을. 네. 근데 KF-21은 우리가 만든 조종 계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항공 기술력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렇다면 아직 우리도 엔진 개발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프랑스 라팔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를 만들 때 엔진까지 동시 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KF-21 개발에만 8조 원 넘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엔진 개발까지 했다 그러면 한 뭐 15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럼 일단 엔진은 해외에서 사다 쓰자. 이제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이제 우리 공군에 해외에서 도입된 전투기들의 엔진 대부분을
이제 면허 생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설계도 저쪽 거 보고. 네, 근데 이제 제작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고 또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조그만 부품류 같은 것들도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엔진 개발을 사실 안 했던 거고 대신 이제 그 우리가 만든 미사일들, 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엔진을. 네. 그러니까 터보제트 엔진 같은 경우 다 만들었는데 이제 미사일 엔진은 특징이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공기 엔진은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더 아마 기술적 난이도가. 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엔진이 뭐 최고 출력을 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안 쓸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열에 따라서 뭐 식었다 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정부에서도 항공기 엔진 국산화 하겠다. 네.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엔진 개발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200대, 300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화해줘야 네. 이 감가상각이 맞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엔진이 개발되면 만약에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200대 정도의 내수 시장에서 이제 받쳐주면 사실 개발비를 상쇄하고 남죠. 네. 근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경쟁자로 좀 두산에너빌리티가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기술력이 있나요? 이쪽은 그나마 생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니까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가스터빈 그 발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스터빈이 사실은 이 제트 엔진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리가. 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가스터빈은 크기가 발전용 가스터빈은 크기가 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트기 엔진을 만들면 가스터빈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보통 이제 배 군함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팬 엔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산 터보팬 엔진을 만들면 이제 파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도 국산화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건 발전용이기 때문에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 군함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은 그 지금 제트기 엔진 터보팬 엔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예를 들어 컨버전하면 또 그런 시장도 이제 열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엔진 코어만 하나 제대로 된 거 갖고 있으면 쓸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도 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스터빈도 할 수 있고 민항기 여객기에도 한번 또 엔진도 해볼 수 있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네. 하나의 엔진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제 적용하겠다. 근데 이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자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었던 게 강점이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꾸준히 이 터보팬 엔진, 제트 엔진을 면허 생산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기 엔진 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점이 있는 거고 독자적인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장 발전소에서 쓰는 그 터빈 엔진 네. 이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만든 거잖아요. 네. 아직 조선 쪽으로 배에 들어가는 걸 한 거는 없는 한 적은 거죠. 없어요. 어. 대신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소들 잘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엔진 선박 엔진은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가스터빈 엔진은 손을 못 댔었어요 그동안. 네. 왜냐하면 이제 독자적인 모델이 없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미국의 GE에서 만드는 이제 LM2500이라는 가스터빈 엔진, 군함에 많이 쓰는 엔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 구성품을 이제 미국 GE에 많이 납품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핵심 엔진 개발 기술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비하면 사실 이제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뒤처졌죠. 아, 오히려 뒤처졌어요. 네, 중국은 지금은 사실 항공기 엔진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했을 때만 해도 다들 이제 비웃었거든요. 아유, 얘네들이 해봤자 어느 정도 되겠어 했는데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고, 일본은 사실 이게 항공기 제트 엔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P1이라는 해상 투객기에 자국산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제가 이제 앞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1950년대부터 이제 국산 엔진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적용을 한 거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경제성 문제. 야, 굳이 저거 만들어서 얼마나 단다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근데 일본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왔고, 지금 실제 실용화에도 성공했고,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항공기용 엔진 독자 모델을 만들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유도 무기용만 했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엔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최근에 그 차세대 잠수함 네. 여기와 관련해서 핵 잠수함도 두려워할 어떤 킬러 잠수함이 스나이퍼가 우리 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그 가장 기본 원천에는 SMR 엔진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바닷속에서도 핵 잠수함 못지않게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고 또 저격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정치권 중심으로 핵잠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거를 과연 해줄지. 그다음에 이제 전 정부에서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국이 사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SMR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죠. 배터리. 보통 이제 지금 디젤 잠수함도 잘 보시면 이제 장보고 3 배치 2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기본 일반적인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IT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충전도 더 효율적이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효율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해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포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장보고 포 사업이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잠수함들은 한 2,000톤급 이상들이 많이 팔려요. 네. 장포는 지금 한 2,000톤에서 3,000톤 사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아, 전고체 배터리.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다음 재래식 잠수함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장보고 포 잠수함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근 이제 조선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저탄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SMR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선에 SMR을 적용하다 보면 이 기술을 잠수함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군사적 사용에 대한 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상선에 SMR이 확 적용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군사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은 SMR을 집어넣고 전고체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사실상 핵잠수함이라 봐야죠, 그거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효율이 지금 리튬 이온 못지않게 좋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재 이런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고체는 그런 게 안전성.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SMR을 결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조선이나 이거는 세계 넘버 원이니까 잠수함도 지금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어쩌면 잠수함에 있어서 또 1위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잠 관련돼서는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빈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SMR 쪽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접근할 수가 좀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고. SMR을 통해서
그냥 핵잠수함의 예, 그 기능. XMR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자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정말 장착을 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재래식 잠수함 대비 작전 효율 능력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보고 4 예. 이거에 대한 기대치들, 이게 언론에 나온 그 스펙이라든가 그 성능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엄청나요. 예. 오히려 우리 해안에서 딱 잠수해서 밑바닥에서 지키고 있다가 예. 나타나면 그냥 바로 상대는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네. 바로 요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킬러 잠수함으로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팩트 체크해 보면 아유,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들여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이 아휴, 대한민국이 저거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기술로 지금 다 해서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잠수함을 수출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장보고 3라는 독자 모델도 지금 가지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산화율이 한 70-80% 이상 돼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금 중요 구성품들 다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장보고 3 배치 2가 노리는 시장은 폴란드 세 척 정도 지금 폴란드가 차세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그러고 그게 한 8조 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캐나다. 네. 캐나다는 거의 수십조 원 척수도 많고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수출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금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거는 어디입니까? 한화오션인가요? 지금 이제 장보고 3 요 계열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하나오션. 네. 네, 하나오션이 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일부 관여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하나오션 전에가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잠수함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잠수함은 일단은 이제 하나오션이 강점을 좀 갖고 있다.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잠수함도 그 소위 스텔스 기능 네. 이것이 갖춰지는 걸로 지금 스펙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제 외부에 이 고무로 된 그러니까 음향 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일이 쫙 붙여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술들도 새로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이제 국산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잠수함은 사실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우리 바다 연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 사이즈가 좀 너무 작아서 네. 좀 큰 나라들, 대양을 상대로 뭔가 작전 활동을 펼쳐야 되는 나라들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 네.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네. 이 좀 딜레마입니까? 그런 딜레마는 항상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 나라에서 개발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군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적 요소를 가미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톤수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작은 잠수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격대가 일단은 그래도 큰 잠수함보다 좀 싸잖아요. 이제 동남아라든가 남미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런 잠수함을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큰 잠수함은 예를 들어서 바다가 정말 넓은 나라들은 그런 또 잠수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이즈는 얼마든지 고객에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 요구에 맞춤형으로.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1200톤급 그다음에 한 뭐 1500톤급 이상 지금 이제 3000톤급 이렇게까지 쫙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아니면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핵심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다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군요. 예. 근데 아까
KF-21, 그러니까 이 전투기와 관련해서도 튀르키예하고 우리가 강력한 네. 경쟁 상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수함 분야도 혹시 튀르키예하고 뭐 연관되는 게 있나요? 잠수함은 사실 튀르키예보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디젤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만든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독일,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음.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아, 유럽들이 원래 전통 강국이군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 일단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떠올리면 이제 유보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컸고, 그 다음에 독일이 두 가지가 있죠. 잠수함 강국, 그 다음에 전차 강국.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이 되고 있고. 옛날만 해도 독일이 사실 우리나라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자가 됐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이 사실 우리나라가 독일 잠수함을 사오면서 이제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독일이 한국이란 호랑이를 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리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중요 구성품 만드는 이제 독일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일반 상선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특화된 구성품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 납품 안 하면 공장문 닫아야죠. 큰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처음 국산 잠수함 수출했을 때 독일이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조선소에 물건을 못 팔면 이 독일에 있는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졌죠, 모든 게. 그러니까 한국이 갑이 됐죠, 그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다시피 조선이 우리가 이제 중국과 경쟁하지만 1등이니까. 그 이제 해외 이런 업체들이 찍소리 못 하죠. 네.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 그렇죠. 시장을 제외하면 우리가 1등은 맞죠. 네. 중국 시장 포함하면 중국이 워낙 그 물량이 중국은 커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양으로 그렇죠. 승부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강점을 갖고 우리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 KF-21 그리고 엔진의 발전 상황, 잠수함으로 이어지는 한국 K방산의 여러 지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